자, 이번에도 네 가지 성격 디스크와 만나다,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챕터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디스크에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 성격, 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조직에 좋은 문화를 만든다든지 갈등을 해결한다든지 또 자신의 리더십을 더 개발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거는 디스크의 역사와 분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좀 민감한 내용들도 있는데, 어차피 영상은 좀 약간 그래도 많이 이렇게 퍼뜨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스크의 역사는 뭐 책에 쓰여 있어요. 누가 시작해서 어떻게 돼서 해외에도 여러 기관이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 중에 저도 이제 그 한 기관에 있는 거죠. 디스크를 교육하고 강의하고 검사지에 대한 어떤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브레인네오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 기관들마다 디스크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는 없죠. 원래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각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또 교육 방식, 또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주 약간씩 어떤 미세한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디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부분까지 다룰 건지, 또 어떤 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적인 면은 저희만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디스크를 좀 공부를 하시고 나도 많은 기관들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다 한다면 분명히 그런 자격증을 받고 활동을 하시고자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을 것인가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나에게 맞는 그런 커리큘럼, 또 어디까지 이 기관에서는 디스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의 내용은 디스크의 분류입니다. 분류. 자, 분류는 다른 성격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가지고 있어요. 뭐 애니어그램은 9가지, MBTI는 16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스크는 4가지입니다. 간단하죠.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오히려 개수가 더 많은 게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배워보고 활용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4가지 디스크에 대한 장점도 얘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배우시는 분들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4가지잖아요. 분류가 가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습하기가 편하죠. 자, 근데 이건 학습자에 대한 장점뿐만 아니라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들도 이 4가지로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알아듣기가 편해요. 그러면 알아듣기가 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교육에, 그 강의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 저거 무슨 내용이었더라?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빨리빨리 알아듣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건 근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물론 4가지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류가 4가지로만 끝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차 설명할 때 그런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높을 때, 2개가 높을 때, 3개가 높고 하나만 낮을 때, 4개가 비슷할 때,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나지만 따지는 것 자체가 이 4가지 D형, I형, S형, C형이다 보니까 활용하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활용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장점은. 자, 그래서 이 분류를 할 때 이제 D형, I형, S형, C형 4가지 분류잖아요. 이 4가지 분류가 될 수 있는 거는 먼저는
외향형과 내향형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또 하나의 기준은 일중심과 사람중심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가로축과 세로축에 놓고서 하나씩 따지면 총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논란이 있을 것도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은 과거에 어떤 뭐 심리학자가 이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이론은 후대에 왔을 때 좀 말이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약간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신비주의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걸 또 약간 이건 미신적인 시작이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디스크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중심, 사람중심, 외향형, 내향형,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양쪽의 극과 극의 상황을 놓고서 따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크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 분류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 외향형, 내향형, 사람중심, 일중심에 대해서 느낌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중심과 제가 디스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일중심이 다르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디스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디스크에서 말하는 일중심, 사람중심을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분류를 해야지, D형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내가 또 잘못 알고 있거나 살짝 비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격적인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 유형 설명할 때 디스크에서 말하지 않는 엉뚱한 얘기까지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강의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실제로 디스크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신 강사님이었습니다. 강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디스크 강의를 오래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바닥이 난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왔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알던 S형이 이 S형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잘못 정의를 내렸던 거죠. 지금 설명했던 그런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절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뒤에 가서도 다 이 설명들이 다 엉터리로 꼬여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챕터로 가서는 각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이제 기본적인 4가지의 일중심, 사람중심, 외향형, 내향형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었다면 이제 D형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요. D형은 외향형과 일중심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강한 유형이에요. 강해. D형이 높게 나온 사람들 보면 얘 강하겠구나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정말 잘 만들어내요. 제가 강의대 가서 항상 특히 대학교 강의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사람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D형이 높게 나오신 분들은 자, 인성 면접만 간단히 한 다음에 바로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추진력과 노력과 강한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삼국지의 어느 하나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언급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디스크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게 뭐 어떤 영화가 됐든 딱 보시다 보면 이 사람 이거 완전 D형이네, 이런 판단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형들 정말 일 잘합니다. 제가 아까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 했는데 그 강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D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형은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유형들입니다. 놀러 갈 때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요. 함께 놀러 가는데 I형이 없으면 그 놀러 가는 그 모임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탐사를 하러 간다거나, 예, 일하러 간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되겠죠. I형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I형들이 특징을 보면 맛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맛집을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곳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왜 그럴지 I형 설명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을 보고 물건 구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에 택배 박스가 제일 많이 오는 I형. 여러분 혹시 쇼호스트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I형에 맞춘 멘트를 반드시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I형은 바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책에 소개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S형은요,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착한 유형입니다. 자, 제가 착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왜 착하다고 평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착하다와 선하다는 다른 얘기예요. 왜 착하다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보다는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써요. 이 부분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변화를 해야 될 상황에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도 막 혁신을 해야 된다, 뭐 개선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게 되고 이런 얘기 했을 때 S형은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S형을 움직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S형은 이제 항상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C형은 가장 꼼꼼해요. 가장 꼼꼼해요.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꼼꼼해서 반대로 보면, 다른 의미로 보면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까다로워요. 근데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까다롭게 따져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는 게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대신 꼼꼼하게 따져주면 좋겠다라고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C형에 대한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다큐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걸 겪으면서 단순히 뭐 누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정확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점점 커진 면이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상부상조의 모습, 물론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농촌 모습에서 상부상조가 있었죠. 그것과 각자 도생에서의 어떤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C형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을 알게 되잖아요. 머리에 딱 탑재가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4가지니까. 한번 이 4가지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잘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해져요. 내가 뭐 이직을 해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서 뭐 동호회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리더로서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꾸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유형이 왔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이거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동대문 쪽에서 의류 쪽을 하시는 분이신데 직원을 뽑아야 돼요. 요즘 직원 뽑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원을 뽑을 때 디스크 검사도 함께 같이 진행을 합니다. 디스크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유형이 만약에 C형, 꼼꼼한 유형이라고 한다면 C형을 뽑아야 되잖아요. C형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I형이 높은 사람이 왔어요. 당연히 I형들은 재미있다 보니까 면접 때도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일할 때는 필요로 하는 건 C형이다 보니까 I형과 C형은 좀 반대되는 유형입니다. I형은 꼼꼼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첫인상은 좋았지만 앞으로 일할 때는 점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스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을 뽑을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를 활용하는 거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게 도움이 될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스크로 본 상황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